단 스포츠 활동 중 배상 책임 특약은 타 보험과 중복 지급은 안 되고 비례 보상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TV 프레닝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 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큰 손해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고 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관련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자전거 여행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입니다. 이 보험으로 내가 받은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해서 치료하면 되는데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다른 보험을 들 때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 명칭에 배상이 있어서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보험 특약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은 단독으로 들 수 있는 보험이 아니고 통상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 특약으로 끼워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일배책 특약이 없으면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보험사에 전화해서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험 특약은 꼭 자전거 사고뿐만 아니라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을 보상해 줘야 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보험 특약입니다. 우리 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비 보장, 넘어져서 걸어가다가 내가 넘어져서 차를 박았을 때 피해 차량 수리비 보상, 실수로 떨어뜨린 핸드폰 수리비 보상, 우리 집 계획에 물린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 이런 것이 일회책의 보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주 유익하고 가성비가 높은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일배책은 원동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같은 것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일배책도 3가지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자기가 들고 있는 책임보험이 어떤 책임보험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가입해둔 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자전거 보험을 들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자전거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요. 서울은 구별로 가입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입했다는 사실을 찾았고 성남시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전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해 두었습니다. 지방은 시군별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지자체도 있고 해당 없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각자 자기의 거주지 지자체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에 있는 자전거 보험 관련 사항입니다.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진단 위로금 15만 원에서 55만 원, 입원 위로금 15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데 보상 금액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각자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보험 혜택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카카오바이크 같이 공용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사고 난 경우의 보상 방법입니다. 이때는 공용 자전거 관리 부서나 업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자체 자전거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발생 원인에 도로 상태가 잘못돼서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패여 있어서 패인 도로에 바퀴가 끼어서 낙차를 했거나 도로에 토사가 덮여 있어서 미끄러졌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 배상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와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면 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사진 촬영을 잘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는 운동보험을 직접 가입하면 사고 시 또는 가해자가 되어 배상을 해야 할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앱에 있는 운동보험을 찾아봤습니다. 보험 상품, 운동보험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장 종목은 두 가지 플랜이 있는데 기본 운동 플랜과 종합 운동 플랜 두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스포츠 종류가 하나는 36개, 하나는 67개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자전거는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하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스포츠 활동 중 배상 책임 특약은 타 보험과 중복 지급은 안 되고 비례 보상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자전거 도로가 꽤나 복잡하죠? 줄지어서 획획 지나가는 자전거, 산책 나온 분들, 애완견 밀고 가는 유모차, 자칫 잘못하면 위험천만입니다. 이런 혼잡한 길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내가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 관련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TV 플래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